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뉴스였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오거돈 시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전만 해도 무슨 내용일까? 건강이 안 좋다더니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5분가량 성추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 피해 여성은 부산시청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성추행을 당했고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했는데 적어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구했고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 내가 물러나면 안 되겠느냐. 그 받아들이겠다. 나도 그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원치 않는다. 그 대신 보증하자. 그래서 법원에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에서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사퇴했는데 이 부분 다뤄볼 부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 한번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삼전 사기의 과정을 끝이 부산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부산 시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왜 즉시 당에 알리지 않았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갑 실장, 오거돈 시장이 그 성인지 감수성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또 있었죠? 그렇죠. 이전에도 몇 번 그러한 논란이 있었죠. 예. 그 때마다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본인이 인정을 했고 지금 시장직에서 나왔습니다만 앞서 본인이 회견 때 얘기를 했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어쨌든 법적인 책임 모든 거를 함께 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동안 어떤 여성의 정책이라든가 무슨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 나온 게 한참 됐는데 여전히 어떤 정치권 이런 데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다시 한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정 변호사, 시장직을 사퇴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이 강제 성추행 이런 것은 친고죄가 이제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여성하고 이제 이거 합의하더라도 직권으로 인재가 수사해서 처벌합니다. 예. 이제는. 예.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세 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첫째는 이제 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예요. 이분이 공약 중에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을 만들겠다는데 공약도 어겼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회식을 하는데 양옆에 여성을 앉힌 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과도 보세요. 경중을 떠나서 미안하다. 그럼 이게 경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왜 이게 경합니까?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한 범죄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면 이거는 이제 일반 추행이 아니고
결국 이제 업무상 지위나 위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중벌, 무관용의 원칙이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제가 판단을 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피해 문제예요. 오늘도 이게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이게 보도가 녹아 유감이다. 네. 그래서 이게 정정했거든요. 이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던지는 사안입니다. 지금 서정 변호사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도요. 피해자가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문 좀 유감을 표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대신 발표한 내용 잠깐 들어보죠. 오늘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이를 우려해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김영준, 지금 네.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네. 사퇴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 않다 이런 게 읽혀지는데요. 네. 어쨌든 뭐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속을 지킨 부분이니까 예. 이제 그거는 언급하지 않았고 사퇴하는 기자회견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현의 부적절함, 결국 반성의 기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쨌든 이게 크고 작다를 떠나서 나는 매우 큰 말하자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을 예. 경중을 떠나서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마음에 끄림칙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필요한 만큼의 사과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오늘부로 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행정 일부 시장 중심으로 아마 길게는 내년 4월 9일까지 이 부산시의 어떤 행정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남겨져 있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번에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그 직원에 대한 성추행 부분인데요. 그것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도 미투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제기가 인격살인이다 이렇게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10억이든 100억이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낮은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나오는데 회식하는데 양쪽에 여직원들 앉혀놓고 말이죠. 최명기 원장, 이 양반의 이 정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벌을 받기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번에는 사퇴라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라는 본인은 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사퇴에 준하는 정도의 죄책감을 보였던 거고요. 앞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형이 엄해지면 엄해질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제대로 된 죄책감으로 사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어떤 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좀 약간 억울하신 거 아닌가 본인이? 본인은. 예, 오늘 그 기자회견문을 보더라도 보통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이런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예를 들면 구속되거나 이럴 때는 그때 어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은 진짜로 본인이 잘못했음을 느끼는 반성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구치소에 구금되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문 내용 보면은 그냥 나는 좀 뭐 이렇게 공연하게 알려진 게 좀 운이 없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자기가 본인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어떤 살아온 환경에서 자기가 이런 행동한 것이 이렇게 사퇴해야 될 정도로 한 것이냐. 약간 억울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까 뭐 이미 표현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자기 잘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한 건데 성폭력 범죄에서 경중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살해를 했다. 근데 거기서 경중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에서는. 근데 잘 못 느끼겠고요. 더군다나 뭐 서울 다음 가는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향후 또 1년 동안 행정 공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산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야 될 텐데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공적 인물이니까 이 경찰에서 사실은 이 사퇴에 무관하게 뭐 바로 인지 수사를 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벌어진 범죄고 그리고 법원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오거돈 시장의 사퇴 시점을 놓고도 여야 간의 공방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성 인권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추행 이후 오 시장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시청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서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진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그러한 파렴치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마저 정치적 계산에 이용하고 끝까지 부산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려 한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부산을 너무 사랑한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김영준 일단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걸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시기를 조율했느냐라고 하지만 일단 피해자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는 차명진 의원이 사전선거 전에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굉장히 손해를 봤는데 당신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느냐, 억울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자기의 단점을 숨기는 것인데 물론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구라도 총선을 앞두고서는 저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물론 미래통합당에서 저런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달게 받아서 말하자면 우리가 할 말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꼬투리가 될 것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다른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진영 논리로 보수 진보력에 접근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 봐요. 예. 옛날에 과거에 그 보수도 성누리당 이 정도에 비하받을 정도로 많은 데 있었고요. 진보도 이제 안희정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정봉주 의원 의혹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민병두 의원도 옛날에 노래방 있었고, 지금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는 모든 이게 공직자가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제가 판례를 하나 쓴 거는요. 그럼 이게 이번에 오거돈 시장은 어떤 처벌로 끝날 것인가? 제가 이걸 주시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결국 이게 사퇴하고 위안부야 돼서 나중에 뭐 벌금이든 집행유예도 대충 끝나버린다. 여러분 이게 건절되겠습니까? 이번에요. 본인에게 경중을 떠난다 하지만 경중을 따지면 이게 중환형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중환죄고요. 의외의 중형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실형 2, 3년이라도 앞으로 이게 부과해야만 이게 건절되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저는 처벌이 만약에 뭐 불구속 대충 유예무에 되면 절대 건절 안 된다 봐요. 이번에 이게 저는 시금석이 된다 봅니다. 예.